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지난 목요일 생생경제에서 3천만 원으로 이스타홀딩스 만들어서 제주항공에 400억에 파는 법에 다룬 바 있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취득하는 절차와 과정은 적법했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은 침몰 위기라며 창업자로서 고민 끝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지분을 헌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스타항공이 침몰 위기가 아니라 이 의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신 거 아닌가요? 이 위기를 극복하시려면 사과인 듯 사과 아닌 듯 같은 사과 말고 적법을 증명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 2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는 어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주식의 매도 차익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총 0.1%포인트에 낮추기로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청와대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에서 2천만 원 이상 수익 얻으면 20% 세금으로 물리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런 정책 발표 배경은 우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주식 양도소득세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와 이제 업계에서 폭넓게 이런 부분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 선진국들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포괄적으로 지금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증권거래세는 폐지한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세 합리화 내지는 조세 효율화 측면에서 기존의 증권거래세제로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고요. 네. 이번에 정부도 그런 주장들을 반영을 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이제 세제 개편,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대신에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선 대세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증권거래세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폐지를 했고요. 네. 양도소득세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10년간의 기간 동안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제로 완전히 전환을 했거든요. 네. 글로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천만 원 이상 얻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되고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전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600만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계좌 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약 이 중에 5%, 그러니까 30만 명 정도가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주식 양도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준이 1년입니까? 이 2천만 원이? 네네, 그렇습니다.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면세를 하는 거고요.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3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매년 2천만 원까지는 면세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2천만 원이 20%면 이게 국제적인 비율로 따지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20.315%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득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약 40%까지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제 세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 종합소득 과세 방식으로 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있고요. 아니면 분리과세를 해서 20% 내외, 보통 이제 15%에서 25% 사이 정도에서 분리과세 세율들이 이제 관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식 투자라는 게요. 그러니까 수익을 볼 때도 있지만 손해를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023년에 주식으로 2천만 원 잃었어요. 근데 3년 뒤인 2026년에 주식으로 3,5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손해를 보실 때는 당연히 세금을 안 내시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손실을 미래에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라면 2023년에 2천만 원을 잃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3년 뒤에 주식으로 3,5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전에 2천만 원 손실 본 게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여기서 이제 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26년에는 1,500만 원의 양도소득만 발생한 걸로 인정이 되고요. 따라서 2천만 원보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2026년에는 3,5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2천만 원을 잃었으면 당연히 세금을 안 내고 그런데 이제 2026년에 3,500만 원을 벌었지만 3,500만 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3년 전에 2천만 원을 잃었기 때문에 3,500에서 2천을 빼서 1,500만 원만 문다고요? 그렇죠. 1,500만 원만 벌은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안 물겠네요. 이때는 2천만 원부터니까. 1,500만 원만 벌었으니까 이건 또 2천만 원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 정도인데요? 커버가 되는 게. 3년 동안만 2월이 가능합니다. 3년 동안만. 2023년에 손실이 났으면 정확히 3년간, 그러니까 2026년까지만 2월이 되고요. 만약에 2026년까지는 주식으로 추가로 벌어들은 돈이 없는데 2027년에 예를 들어 3,500만 원을 벌었다고 하시면 2023년에 2천만 원 손실 난 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자, 정부가 어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방안을 발표해서요. 관련된 이야기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럼 위원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지금 개미들은 당연히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없던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좋아할 투자자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기존의 투자자분들은 새로운 세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거부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정 부분 주가 조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다만 이번에 지금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사실 긍정적인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손익통산과 손실의 2월 공제 부분이 정확히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설명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포괄적으로 지금 손익통산들이 허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손실의 2월 공제도 3년간 지금 허용이 될, 이전까지는 손실의 2월 공제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손실의 2월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 투자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진다라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정부가 주식 투자의 파트너처럼 이렇게 역할을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났을 때는 세금을 부과를 하지만 반대로 손실이 났을 때는 이익에 대해서 상계를 해줘서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가 덜 위험해지는 것이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발전과 투자자 유입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면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내면 정부에서 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걸로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충격들을 줄이기 위해서 면세 범위도 사실 2천만 원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주식 투자로부터 아주 돈을 많이 버시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세금의 영향을 조금 직접적으로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서 600만 정도 주식을 하는데 5% 정도가 연간 2천만 원 수입을 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네. 사실은 많은 숫자는 아니죠. 지금 이 그렇습니다. 제도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 대만에서 1989년도에 양도소득세 과세 발표했다가 거의 주가가 40% 폭락하면서 그 이듬해에 철회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준비가 사실은 조금 부실한 상태였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양도소득세제로 전환이 발표가 되니까 단기간 안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도소득세제로의 전환을 철회를 한 그런 이제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반응을 했고요. 너무 조금 무리하게 세제가 설계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근데 이제 살펴보면 이번에 양도소득세제로의 전환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이 나타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대만이 준비가 부실했다라는 건 아마 그 제도 내의 보완책들이 조금 모자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실보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약간은 조금 한꺼번에 큰 변화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거기에 큰 이제 부담을 느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양도소득세제가 발표는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용받으시는 투자자들의 숫자는 지금 굉장히 적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시장 충격이 그렇게 급속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해외 주식으로 갈아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보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연간 네네. 2천만 원씩 버는 분들은 해외 주식에서도 뭐 재미를 좀 볼 수 있는 능력자들이실 테니까요. 지금 해외 주식, 네네. 그렇지만 해외 주식은 이미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주식은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해외 주식은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가 왜 나는 걸까요? 20%를 이미 내셔야 되고요. 네. 더더군다나 그 면세 범위가 국내 상장 주식은 2천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해외 주식은 2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세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 면세 범위가 더 작은 해외 주식에 굳이 대규모 자금이 몰릴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기사도 좀 잘 읽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면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상으로 봤을 때 이제는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이 동일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제상의 이유로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난다. 뭐 이럴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어디서 더 큰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네. 해외 주식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세율도 비슷하고 오히려 면세 범위는 해외 주식이 훨씬 작다. 여러분들 이 팩트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계속 양도소득세 밀어붙이겠죠. 이런 반론들이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일단 이제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불가피한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조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조세 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그렇죠. 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시는 조세 원칙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거는 거부하기가 사실 어려운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기의 문제일 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